여자의 발끝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호감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또 여자가 나를 향해서 웃고 있다면 호감일까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신호들을 몰라서 여자친구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남자가 눈치가 없어서 그 신호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아예 눈치조차 못 채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 신호를 눈치 못 채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도 남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웃으면 관심 있는 거다 같은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신호만 골라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여자 유형에 딱 맞춰서 알아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호감 신호는 나 너 좋아해 같이 말을 한다든가 먼저 손을 잡는다 같은 IQ 70도 알만한 뻔한 신호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쉽게 나와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진짜 헷갈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왜 연애를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영상이나 예능 영상이 아니라 이 연애 관련 영상을 귀한 시간 내서 보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죠. 남자도 상남자, 마초 스타일이 있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여자도 성격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좋은 지갑을 하나 사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괜찮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진짜 괜찮다는 건지 예의상 한번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지갑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괜찮다는 건지 다 다르잖아요. 그 친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괜히 인터넷에서 친구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 그거 예의상 거절하는 거임 사주셈. 이렇게 물어보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선물을 사줬다가 진짜 그 친구가 지갑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면 망하겠죠. 그래서 연애에 대한 인간관계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센스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요? 반대로 의도 파악을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은 돈만 쓰고 상대방한테 감사도 제대로 못 받겠죠.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도 돌려서 표현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딱 두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잘못 파악하면 망합니다. 무슨 유형임? 쉽게 말해서 여성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존심, 방어 기제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임? 여러분에게 여자가 말을 못 거는 이유가 괜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면 미안하니까 뺑뺑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여성스러운 여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건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호감 표현을 돌려서 하지만 그냥 내가 왜 먼저 말을 걸어야 되냐, 남자가 먼저 걸어야지 같이 자존심이나 방어 기제 때문에 말을 안 거는 여자도 있습니다. 방어기제라는 개념만 알아도 여자와 대화할 때 주도권을 잡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뭐가 좋은 거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방어기제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이해하면은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갑 선물 예시처럼 누군가가 겉으로 괜찮아라고 해도 그 말 속에 각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센스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좋은 점은 일반적인 남자들이라면 쫄아버릴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기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눅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쭈쭈해주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의식이 강해서 공격적인 거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블리치 진짜 주인공 아이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기가 세 보이는 여자들이 오히려 유리 멘탈인 경우가 많죠. 강아지들도 보면은 큰 개들은 잘 안 짖지만 작은 치와와 같은 강아지들이 자주 짖는 것처럼 겁이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공격적이고 기가 세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만 잘 이해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어질 거예요. 또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방어기제가 있는 여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방어기제가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짤 있잖아요. 남자는 관계적으로 뭐라 하는 것보다 게임 못한 애 같이 이제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엄청 화가 나죠. 방어기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대체로 관계와 감정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게 무슨 말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남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롤할 때 게임 저도 정글 탓이다 하면서 팀 탓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나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도 이제 게임을 하다가 지면은 렉이 걸렸다, 손이 안 풀렸다, 동생이 했다 등으로 변명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자기가 뭘 잘해 보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보다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임?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사냥을 잘하는 것 같이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은 생존을 하지 못했지만 여자들은 두루두루 잘 지내지 못하면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방어 기제가 높은 여자들은 겁을 먹고 변명하는 습관이 강한데 여자가 특히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임? 말 그대로 미리 방어를 하는 거죠. 여자들은 특히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이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방어 기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임? 호감신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은 대놓고 보내는 누구나 알 법한 호감신호가 아니라 돌려서 표현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표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방어기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기제가 심한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형을 알아볼 건데 방어기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있죠. 예민하고 공격적이다 하면은 무조건 방어기제가 센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방어기제가 높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정도면 구분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방어기제라는 것이 꼭 자존심이 세고 막 공격적인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형도 존재해요. 먼저 지나친 친절도 방어기제입니다. 남자는 가오를 잡는 방식으로 방어기제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는 과잉 친절을 통해서 자신을 좋게 봐주길 바라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방어 기제임? 착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남들에게 약점 잡히기 싫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마냥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남 탓인데 우리 조상님들 살던 시대에는 여자들끼리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남 탓을 하거나 회피라는 경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오 잡는 게 남자들의 디폴트 값이면 남 탓은 여자들의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자기 비하를 하면서 동정을 얻으려는 것도 방어기제고요. 조언을 빙자한 간섭도 방어기제입니다.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뭐 유능하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가 더 우월하고 남들을 통제한다는 그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적 결핍인 거죠.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방어기제 개념을 몰라서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배우셨으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이제 여자들이 돌려서 표현하는 호감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는 아마 뭐 이게 호감 표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여자들이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건지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애매한 칭찬으로 호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애매한 칭찬이 뭐임? 예를 들면 잘생기셨네요, 착하시네요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빌려서 다들 오빠 보고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임? 이런 방식은 자기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리고 남들의 평가를 빌려서 본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 노출하지 않겠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방어 기제네. 그렇죠. 또 뭐 성실하신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지 않게 애매하게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감 표현은 모호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한테 요즘 새로운 카페 많이 생겼다면서 슬쩍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거임? 이건 여자가 남자가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좋아 보이네, 같이 가볼래? 라는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제안을 해주길 바라면서 말을 꺼내면은 그제서야 자기도 가고 싶었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경우죠.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접근을 해주기 바라는 경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방어기제가 적은 여자들도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고백이나 데이트 신청 같은 심리적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이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새로운
새로 생긴 카페가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하면은 그러네 좋아 보인다 라고만 대답을 하면서 남자 본인은 공감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센스가 없네 또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면서 여자의 호감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여자가 적극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은 남자인데도 데이트 신청이나 고백하기가 떨리는데 여자들은 훨씬 더 떨린단 말이죠. 남자는 대시를 하면은 용기 있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여우라는 말을 듣거나 남자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 쉽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돌려서 하는 호감 표현 세 번째는 테스트하기입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와 있을 때 일부러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이야기를 꺼내거나 SNS에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거에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임? 이건 여러분도 느껴봤을 감정인데 연인 관계에서도 초기나 썸인지 친구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단계에서는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괜히 부담스럽게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투 작전을 통해서 저 사람도 나를 여자로 보는구나,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이거를 보고 나서 질투심을 표현하거나 궁금해하면은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여자들이 돌려서 하는 호감 표현 네 번째는 마치 초딩 남자애가 여자애를 놀리는 것처럼 머리 스타일 별로인데 혹시 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놀리기도 함? 여자들 중에서 약간 E랑 T까지 있는 여자들 있죠. 좀 털털하고 남자 같고 활발한 여자들이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여자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놀리는 방식으로 관심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심님? 약해 보이기 싫어하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취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서 거리를 두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제 놀렸을 때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혹은 그만할지 판단하려고 하는 일종의 떠보기, 안전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호감 표현을 하는 거는 좀 회피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놀리는 경우에는 나를 만만하게 보나 하고 분노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나한테 하는 관심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자랑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약속이 계속 취소되고 안 잡히면 당연히 여자가 여러분한테 호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 집안에 일이 생기던데. 근데 약속을 잡긴 잡는데 여자들이 교묘하게 잡아서 남자들이 어장관리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낮에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 여자가 만나긴 하는데 낮에 보자고 하는 건 저녁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기 좀 있는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모르겠지만 썸 탈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여지를 두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만나보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잡히네?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망합니다. 여자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보자고 하면서 낮에만 한 2번, 3번 연속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을 후보에는 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잡히니까 호감 있다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번외로 술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여러분이랑만 안 먹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랑 술 먹을 체력을 아껴놓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는 겁니다. 편하게 그리고 여유 있을 때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약속 시간을 짧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좋아하는 남자랑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보고 보자고 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여러분 보고 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그게 뭐임? 여자가 이제 남자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자든 남자든 자기를 차버렸거나 자기를 안 좋아하는 짝사랑을 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걔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임? 여자는 그걸 싫어한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싫어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짝사랑을 하는 거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짝사랑 안 했겠죠. 여자들이 맨날 나쁜 남자 싫다고 욕하면서 또 나쁜 남자 만나는 거 아시죠? 여자가 남자를 욕한다면 여자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저런 남자를 오히려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지옥 같은 연애 예능 보면 여자 출연자들이 뒤에서 어떤 남자 출연자 욕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그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기적인
남자 싫다, 자기중심적인 남자 싫다고 했다고 나는 배려심 있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의 관심 없는 신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까먹으시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은 여자가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호감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털털해 보여서 좋던데. 모자를 쓴 경우는 거의 다 머리를 안 감았다는 거고 머리를 감을 정도로 혹은 머리를 세팅할 정도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추리닝을 입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데 꾸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힘을 쏟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 민지한테 선토 같다. 여자한테 먼저 카톡이 오면 많은 남자분들이 와, 여자가 먼저 카톡까지 하다니 나한테 관심 있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자녀 계획, 손주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뭐라고 보내는 거? 바로 어디야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놀러갈 사람을 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후에 약속이 펑크났거나 그냥 사람들 모아서 같이 먹고 싶을 때 어디야라고 보내면서 즉흥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야라는 카톡을 한 남자한테만 보내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럴 리가 없음.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님. 물론 보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구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리 스케줄을 짜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펑크가 계속 나는데 즉흥적으로 보는 약속만 계속 잡힌다 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분도 그 여자를 딱 심심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발 방향을 보세요.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몸짓들을 보는 게 여자의 관심도를 알아차리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발을 왜 봐야 함? 사람들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발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분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발의 방향이 내 쪽으로 향하냐 다른 쪽으로 향하냐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의자가 마주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에 여자의 발 방향을 보면 나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이 주로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관심이 없는 거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제 급식 시간 한 1분 전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의자 옆쪽으로 앉아서 급식실 가는 쪽으로 발이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신호도 또 있음. 두 번째로 몸의 기울기를 보세요. 대화 중에 여자가 여러분한테 몸을 살짝 기울이는 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여러분이 남자로서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크게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만 너무 기울이고 있진 않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자한테 몸을 기울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진지한 대화를 하는 타이밍이면 내가 너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라는 제스처로 몸을 기울이면 좋지만 시도 때도 없이 기울이고 있으면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반대를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려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여자가 남자를 최소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로 안 느낍니다. 여자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토를 달고 그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호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장이 아무리 센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고민 상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호구로 보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남자를 호구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믿고 신뢰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됐다, 너는 모를 것 같아, 너는 조언을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태도가 보인다면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조건부 만남입니다. 뭔 소리임? 여러분이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뭐 하면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다음 달만 되면, 바쁜 것 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당해본 것 같음.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여자가 호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가 차라리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이면 남자도 애초에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여자가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희망이 들게끔 희망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밥 먹자고 술 먹자고 했는데 시험만 끝나면 뭐만 끝나면 이렇게 계속 조건이 붙는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건데도 남자들은 끝나고 보면 되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품죠. 한 번은 모르겠는데 여자가 그렇게 뭐뭐 하면 보자는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여서 미룬다면 여자는 볼 마음이 크게 없는 거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놓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결국 나랑 조건 없이 보는지 아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뭔 소리임? 여자가 신나서 19금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님?
아무리 털털하고 유쾌한 여자여도 남자로 느끼면 쉽게 19금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한테 마치 동성 친구 대하듯 대하면 진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만큼은 여성스럽고 귀여워 보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제가 친한 여자애도 평소에는 막 자기가 파트너가 있다느니 어디서 만난 남자랑 잤다느니 얘기할 정도로 털털한데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기한테 애기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혀 짧은 귀여운 목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친구를 대하는 말투랑 나를 대하는 말투가 비슷하면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관심이 없을 때 카톡 신호입니다. 뭐 답장이 느리다, 씹는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는 겁니다. 여자가 카톡을 하는데 리액션이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답변은 하고 새로운 주제를 안 꺼냅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 이게 왜 관심이 없는 거임?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고 괜히 열심히 카톡을 했다가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착각할까봐 여지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계속 할 말이 없어진다면 여자 쪽에서 여러분에게 선을 긋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조건 관심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바로 고백 갈기시면 돼요. 남자분들이 고백하고 많이 차이잖아요. 고백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소문도 나고 대학생들은 휴학하고 군대로 도망가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고백했다가 차여봐요. 소문나서 어떻게 다닙니까? 이렇게 차이는 이유가 여자의 호감 신호가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호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니까 헛다리 짚는 고백을 하고 차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집단 내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평균 이상의 남자예요. 멀끔하고 괜찮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속한 소셜, 뭐 동아리나 학교 이런 데서 고백했다가 실패하면 소문나서 그 소셜에서는 여자친구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진짜 호감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호감 신호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생물의 정신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너 여자 좀 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고 여러분에게 호감 있는 여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고백에 실패하지 않게 될 겁니다. 흑역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남자로서 발전하고 싶은 분들, 연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흑역사 안 만들려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Now one way and Eero Noonday. 예를 들면 여자가 나 원래 카톡 잘 안 하는데 나 원래 애정 표현 잘 안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예외적으로 여러분에게만 뭔가를 한다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나 원래 카톡 잘 하는데 오빠랑만 함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항상 왜 그런지 이론을 아시면 좋은데 여자는 본인이 알파라고 생각하는 즉 사랑하는 걸 넘어서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기준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여자는 알파를 만나면 헌신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그 남자를 돕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원시시대에 여자는 남자가 사냥을 잘하게 그리고 부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했고 그 수컷 우두머리는 여성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분업을 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을 줬고 그렇게 맞춰서 자연 선택되고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오빠가 좋으면 나도 좋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맞춰주고 공감해주는 퐁퐁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따라오게끔 하는 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맞는 전략인 거죠. 매번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런 걸 여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앞에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기준에 맞춰준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의 기준과 규칙에 따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남자가 자신의 확고한 기준, 규칙, 가치관을 보여주고 따라오게끔 해서 여자가 그 이후에 이 남자는 알파구나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뭐가 먼저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주관을 가질 수 있게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관이라는 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뭔가를 하면서 발전해야 생깁니다. 남자가 주관이 없으면 여자가 처음엔 호감이 있더라도 아 얘는 알파인 척하는 베타 찐따구나 하면서 떠나갑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려면 존경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이 없는 남자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만약 여자가 유독 여러분 앞에서 말투가 귀여워지고 혀 짧은 소리를 내고 뭔가 의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줍어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말하는 여우짓이죠.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평소에 아무리 남자 같고 털털한 여자라도 여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 앞에서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 특히 원래 털털한 여자라면 확실한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엄청 기세고 대장부 같은 여자들도 진짜 자기 휘어잡는 남자 만나면 소녀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무리 털털하고 뭐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생기면 테스트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오빠 여자 많지? 오빠 아무한테나 그래? 오빠 여기 다른 여자랑 와봤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에서 이 남자를 검증해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왜 남자들 피곤하게 여자 유전자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여자는 왜 이렇게 남자를 검증 못해서 안달릴까요?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암컷 원숭이가 우두머리 수컷 원숭이를 만났어요. 이 덩치도 크고 털에 윤기도 흐르고 밑에 따르는 원숭이들도 많아 보여요. 이제 말 그대로 알파 메일을 만난 거죠. 이 암컷 원숭이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수컷의 유전자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풀악셀로 이 수컷에게 끌리는 거예요. 반면 브레이크가 또 걸립니다. 이 수컷이 내가 출산을 하는 동안 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가족과 지내 보금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하게 하는 거죠. 또 이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도 헌신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컷들은 관계만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의 생존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본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자는 마음에 들면 나에게 헌신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를 하기 전에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이러고 연락 안 할 거지? 이러면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 남자의 감정이 식을 건지 걱정을 하고요. 집을 데려다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남자가 헌신을 해줬을 때 만족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남자를 종부리듯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거치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능 속에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불안해하면서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 공부 되게 재밌죠? 이 연애가 이상한 멘트를 배운다든가 뭐 잡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학 기반으로 배우면 재밌고 쓸 때도 되게 많습니다. 연애를 제대로 배우면 일반적인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마케팅도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하게 됩니다. 잡기술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연애 공부, 여자의 마음, 남자의 본능, 근본적인 분석 심리학, 진화 심리학 이렇게 종합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연예인과 결혼한 남자가 만든 15시간 이상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가 29만인데 이 채널을 걸고 장기 연애 강의 중에 이 강의보다 좋은 강의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퀄리티도 물론이고 양도 그렇고 후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연애의 정석을 담은 강의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 보시고 후기 또는 미리 보기 강의라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